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비해서 본다라면 시간차를 두고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율이 중후반부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실적이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빼면은 대형주 쪽은 추풍 낙엽이죠. 김영준 멘토. 예. 앞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매매를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실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또 오늘부터 좀 쇼크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그거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실적이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급락을 맞는 거고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실적 나빠서 빠졌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실적 체크를 이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체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기업에다 직접 전화하시면 웬만큼에 대한 분위기는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조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턴하는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 좀 방향을 맞춰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실적 자체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이제 돌릴까 말까 또는 돌렸던 종목군들은 제한적인 하락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는 이 1분기 실적을 벗어나서 중소형주나 대형주들 추가적으로 좀 이전 조금 돌아올 것으로 보시나요? 전체 그림상? 전체 그림상으로는 좀 도는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잔진동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IT 쪽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투자들이 좀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IT 쪽은 지금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낫고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낫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1,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정도가 거의 최악이었을 거다. 작년. 시기적으로 전기전자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기적인 비수기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봐서는 하반기로 분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김영준 멘토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들이 이제부터는 좀 랠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대 멘토, 오늘 에이블 CNC 어닝 쇼크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뇌관 폭탄 스타트되는 것 같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코스닥에서 뇌관 폭탄, 에이블 CNC는 코스피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얘기하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당신 때문이야.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형주들이 대형주 행색을 못하죠. 무늬만 대형주고,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사람의 탈을 쓴 뭐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형주만 탈만 대형주지 지금. 완전히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처럼 본인들이 잡준 줄 알고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담당자한테 통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제가 좀 해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는 잘 답변을 안 해주고 바쁩니다. 그분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급 체크해서 기관과 외인하고 꼭 보시면 실적 시즌에는요. 기관과 외인이 먼저 삽니다. 실적 시즌 잘 기관만 체크하셔갖고 그런 것 좀 수급을 판단해서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판단해 보셔서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에이블 CNC도 또다시 그 얘기 나왔죠? 이분이 오늘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내 일부러 코스닥지 코스피인지 해보려고 한 건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또 아시죠? 부사장이 먼저 이 실적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먼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예.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주식 상장해서 돈 벌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경우 좀 터졌다고 해서 부사장들이 이렇게 파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싶고요. 이거는 신뢰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안 쳐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좀 실적 어닝 쇼크가 났다 그래도 이 실적 어닝 쇼크가 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안 좋아서 그 쇼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을
했던 그 분들이 그렇게 팔아치우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해소합니까? 예,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거 먼저 사전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들은 좀 이제는 좀 근절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뒷담화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저 주생 김도영도 저희 부모님께 카네이션 하나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버이날 맞아서 메디포스트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릎 연골 재생치료제죠. 카티스템에 대한 시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다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어중간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버이날 선물 1위라고 하는데 카티스템 시술이 오늘 좀 많이 늘었대요. 네. 이게 메디포스트의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사실? 김용주 멘토?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네. 제가 메디포스트 정확하게 얘기 들은 게 10,000원에 들었어요. 10,000원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4만 1,000원이지만 예전에 이제 그 증자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8만 원인데 10,000원에 들었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추세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주인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아마추어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쟁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파티의 끝 무렵이 피니시 무렵에서 실제 주인공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흥분되어 있는 관중들만 남아있다 이 얘기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자. 예,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다. 예. 연골치료, 재성치료였고 주가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정대희 멘토는 이 카티스템 시술 때문에 사실은 메디포스트 주가가 갈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주가는 좀 말이 안 돼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약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약주들은 뭐 실적이 허상돼 있다, 그러니까 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고 엔터주랑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라든가 엔터주들은 그 실적들이 예상치는 뭐 막 증권사에서 나오는데 얘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의약품이 상용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약이 상용화 단계까지 가고 그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디포스트는 개인적으로 제 CD였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에 셀트리온하고 RNL바이오라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팔고 나가지 않을까. 대주주가 안 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쳐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마디씩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계좌에 집어넣어서 내년 어버이날이나 또는 6월 달에 우리 부모님들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려면 메디포스트를 김용준 멘토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을 버시려면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용준 멘토와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것을 어느 곳에서 찾아뵙고 같이 매매를 해야 되죠? 제가 일단은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회원 모집이 거의 마무리가 단계입니다. 이제 한 서너 분만 채우면은 더 이상 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들어오시려면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인원이 딱 차면 거기서 스톱을 할 겁니다. 더 이상은 회원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회원 모집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네. 하여튼간 들어오실 건 빨리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김용준 멘토가 이제 마감 임박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분한테 조금 더 열어주시지.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면 그건 방치고요. 네. 예. 김용준 멘토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했었지만 저는 김용준 멘토의 저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저 주생 김동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차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자 다음 달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드리려면 메디포스트 매매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매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뭐 갖고 해야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준 멘토님이 더 이상 인원이 꽉 차면 방치라고 하는데요. 전 능력자이기 때문에 방치 안 시킵니다. 오십시오.
예,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뵈야 되죠? 예, 서울경제TV 예, 센플러스에 오시면 정레이 멘토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증시 디지털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